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해. 그런데 다른 기록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어. 570년 전 12살의 왕이 된 소년이 있었어. 세종의 손자이자 조선이 가장 아끼던 핏줄. 그런데 이 아이는 왕좌에 앉은 지 3년 만에 모든 걸 빼앗겼고 유배지에서 17의 생을 마감했어. 문제는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마다 전부 다르다는 거야. 자살이라는 기록, 사약이라는 기록, 교살이라는 기록.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457년 음력 10월 24일. 이 날짜를 기억해. 이날 17살 소년의 죽음이 기록됐어.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기록, 세조실록. 조선의 국가 공식 기록이야. 기록에 따르면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 졸하다. 자살이라는 거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고. 그런데 이 세조실록, 누가 편찬에 관여했는지 알아? 세조 본인이야. 조카를 죽인 사람이 직접 관여한 기록에 자살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두 번째 기록, 선조실록. 세조실록보다 100년도 더 뒤에 쓰인 기록이야. 여기엔 이렇게 적혀 있어. 영월에 사약을 보냈다. 자살이 아니라 세조가 사약을 내린 거야. 같은 나라, 같은 실록인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 세 번째 기록, 숙종실록.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으로 변해. 왕명을 집행하는 관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차마 사약을 전하지 못한 거야.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공생, 그러니까 하인 한 명이 자처해서 나섰어. 내가 하겠다고. 근데 이 기록에는 단종이 사약을 마신 뒤 9구멍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고 적혀 있어. 눈, 코, 입, 귀, 온몸의 구멍에서 피가 쏟아졌다는 거야. 네 번째 기록, 야사.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인데 여기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 단종을 모시던 통인이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의 목에 걸고 창구멍으로 그 끈을 잡아당겨 죽였대. 교살. 사약도 아니고 자살은 더더욱 아닌 줄로 목을 졸라 죽인 거야. 자살, 사약, 독살, 교살. 같은 사건이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죽음인데 기록이 4개고 죽음의 방식도 4개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진실을 감추려 했다는 거야. 이건 마치 경찰 보고서와 검찰 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것과 같아. 국가 공식 기록인 실록이 사건을 서로 다르게 쓴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지. 그럼 진실은 뭘까? 왜 이렇게까지 감춰야 했을까?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해. 1441년 경복궁 자선당.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이 평생 기다려 얻은 외아들이 태어나. 조선에서 가장 귀한 핏줄. 온 궁궐이 들썩였을 거야.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출산 다음 날 숨을 거둬.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는 아이였던 거지. 그래도 괜찮았어. 할아버지 세종이 이 아이를 등에 업고 키울 정도로 극진했거든. 만 7세에는 왕세 손에 책봉될 만큼 사랑받았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 아이 인생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 1446년 할머니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나. 이때 이 아이 나이 5살. 1450년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해 9살.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이미 몸이 엉망이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이은 3년상을 치르면서 체력이 바닥났거든. 약 29년을 세자로 기다리다 겨우 왕이 됐는데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 1452년 이 아이 나이 11살. 정리하면 이래.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고 5살에 할머니를 잃었고 9살에 할아버지를 잃었고 11살에 아버지를 잃었어. 왕실에서 이 아이를 지켜줄 직계어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만 11살, 한국 나이 12살에 왕위에 올라. 조선 최초의 연속 적장자 승계. 세종에서 문종으로, 문종에서 단종으로. 핏줄로만 보면 이보다 완벽한 계승은 없었어. 그런데 정작 왕좌에 앉은 건 아무도 곁에 없는 아이 하나뿐이었지. 아버지 문종도 이걸 알았어. 죽기 전에 김종서와 황보인, 이 두 대신에게 유언을 남겨. 내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 왕이 죽기 전에 신하에게 어린 왕을 맡기는 거야. 이게 나중에 비극의 씨앗이 돼. 김종서는 좌의정, 황보인은 우의정. 이 둘이 어린 왕 대신 나라를 이끌기 시작해. 문제는 이들이 너무 강해졌다는 거야. 인사에 미리 답을 적어놓는 것. 이걸 황표정사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자리에 갈지를 대신들이 미리 점을 찍어놨어. 왕이 결정할 게 없었지. 12살짜리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었어.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허수아비 왕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 처음부터 야심이 있었어. 1452년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마자 수양대군이 뭘 했냐면 명나라에 가는 사신단의 자원에 고명사, 그러니까 세왕의 즉위를 알리러 가는 사신이야. 왕실 종친이 직접 가겠다고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 명나라를 다녀온 수양대군은 조정에서 입지를 확 넓혀. 그리고 이때 한 사람이 합류해. 한명회.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오른팔이 되어 살생부를 만들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끌어들일지 이름을 쭉 적은 명단이야. 이때부터 이미 수양대군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야. 1453년 음력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시작돼. 수양대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김종서는 문종이 죽으면서 어린 단종을 부탁한 신하,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지막 울타리였던 사람이야. 수양대군은 그 집 앞에서 철퇴를 들었어. 근데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 맞고도 살아서 처가로 도망쳤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숨어서 바깥 상황을 살폈어. 하지만 결국 붙잡혀서 처형당해. 그날 밤 수양대군은 단종 앞에 나타나서 영의정부사를 비롯한 핵심 직책을 전부 자기 손에 넣어. 하룻밤 만에 조선의 실권이 통째로 넘어간 거야. 그리고 단종의 또 다른 삼촌이었던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죽음을 당해. 수양대군은 형제까지 제거한 거야. 2년 뒤인 1455년 6월 단종이 왕위를 넘겨. 양이 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다. 이에 이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며 넘기는 바이다. 14살짜리 아이가 삼촌한테 나라를 넘기면서 쓴 말이야. 기록에 따르면 이 순간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이 있어. 성삼문. 이 사람은 계유정난 때 공을 세운 공신이야. 정난 공신 2등. 그런데 이 사람이 옥새를 건넨 직후에 뭘 했냐면 동료 박팽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경회로 연못에 빠져 죽자. 그만큼 비참했던 거야. 하지만 둘은 죽지 않았어. 마음을 고쳐잡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리겠다고 결의해. 1456년 복위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어. 그런데 동료였던 김질이 장인한테 이 계획을 흘렸고 그게 세조 귀에 들어가. 성삼문, 박팽년을 포함한 6명, 사육신이 붙잡혀서 극형을 당해. 박팽년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세조를 날이라고 불렀어.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야. 끝까지.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세조가 단종을 처리하는데 유독 망설였다는 거야.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돼.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이의 마지막이 시작돼. 강원도 영월, 청령포라는 곳이야. 서강이 삼면을 감싸고 뒤쪽은 육육봉이라는 절벽이 막고 있어.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야. 천연 감옥이지. 그 안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 관음송, 수령 600년, 높이 30m.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어. 이름이 왜 관음송이냐면 강은 볼관, 음은 소리음이야. 단종의 울음소리를 보고 들었다는 뜻이야. 전설에 의하면 단종이 이 나무에 올라가서 정순 왕후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대. 16살짜리 아이가 나무 위에서 아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던 거야. 이 나무는 그날 밤을 봤어. 세조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 기록에 따르면 조정에서 계속 단종을 처리하라는 상소가 올라왔거든. 그런데 세조가 이렇게 말해. 이 일을 논하지 말라. 처분을 미루고 또 미뤄. 삼촌의 마지막 양심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 그런데 1457년 6월 26일 금성대군이 움직여. 세종의 6째 아들, 그러니까 단종의 또 다른 삼촌이야. 수능에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돼. 세조 입장에서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야. 조카를 살려둔다는 건 언제든 또 복위 시도가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1457년 음력 10월 24일 결정이 내려져. 자, 여기서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내 기록으로 돌아가 보자. 이번엔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를 같이 봐야 해. 세조실록.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건 세조 본인이 편찬에 관여한 기록이야. 왕이 어린 조카를 죽였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겠어? 자살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선조실록. 영월에 사약을 보냈다. 세조가 죽고 100년도 넘게 지나서야 후대 사관들이 한 줄을 고쳐 적어. 자살이 아니라 세조가 죽인 거라고. 숙종실록. 훨씬 구체적인 장면이 나와. 왕명을 집행하는 관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는데 차마 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대. 그때 공생
하인 한 명이 나서서 대신 사약을 전했고 단종은 9구멍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고. 야사, 연려실기술에는 통인이 활줄에 노끈을 이어 단종의 목에 걸고 창구멍으로 끈을 당겨 죽였다고 적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답은 간단해. 단종은 스스로 죽은 게 세조가 죽인 거야. 사약이든 교살이든 삼촌이 조카를 죽인 거야. 그리고 그걸 자살로 위장해서 실록에 적었어. 자기가 편찬에 관여한 기록에. 후대 상관들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선조실록에서 사약을 보냈다고 한 줄 고쳤고 숙종실록에서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복원했어. 야사는 더 적나라하게 썼고 기록이 4개인 이유는 진실이 4개여서가 아니야. 첫 번째 기록이 거짓말이었고 나머지 셋이 그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낸 거야. 결국 이 아이를 죽인 건 세조 한 사람만이 단종을 처분하라고 상소를 올린 신하들, 그 명을 집행한 관리들, 자살이라고 적어서 진실을 덮은 사관들, 17살짜리 아이 하나를 죽이는데 나라 전체가 공모한 거야. 왕방연, 그 사약을 들고 영월까지 간 사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시조 한 수를 남겨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왕명을 집행한 사람조차 냇가에 주저앉아 울었어. 단종이 죽은 뒤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어. 세조는 엄명을 내렸지.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 관리도, 백성도. 17살짜리 아이의 몸이 강물 위에 떠 있는데 아무도 건지지 못한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섰어. 영월의 호장 어뭉도, 관아의 말단 관리야. 이 사람이 삼족이 멸해지는 걸 알면서도 단종의 시신을 건져서 몰래 묻었어.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이 눈을 감았을 때 이름 없는 관리 하나가 그걸 거부한 거야. 241년이 지나서야 숙종 때인 1698년에 단종은 왕으로 복위돼 노산군이라는 이름이 벗겨지고 다시 단종이 됐어. 어뭉도에게도 뒤늦게 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정순왕후, 단종의 아내였던 이 사람은 남편이 죽은 뒤 궁에서 쫓겨나 동대문 밖 정업원에서 비구니로 살았어. 매일 아침 동쪽을 바라봤대. 영월 방향. 남편이 묻힌 쪽이야. 그렇게 64년을 홀로 살다가 82세에 세상을 떠났어. 지금도 단종의 무덤은 강원도 영월에 있고 정순 왕후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어. 조선 왕릉 중에서 왕과 왕비의 무덤이 가장 먼 거리야. 살아서도 떨어져 있었고 죽어서도 만나지 못한 거지. 세조실록은 자살이라고 썼어. 그런데 570년 동안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하나씩 뒤집었어. 실록을 고치고 야사를 남기고 이름 없는 관리가 시신을 거두고 241년 뒤에 왕의 이름을 되돌려줬어. 권력은 진실을 지울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까지는 지우지 못한 거야. 영월에 가면 지금도 그 소나무가 서 있어. 600년 전 그 밤을 본 나무가. 단종은 스스로 죽지 않았어. 그리고 잊히지도 않았어.